이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부지의 땅을 발표하기 전에 대거 매입했다는 의혹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과하고 대통령까지 분노하며 발본색원하라라고 지시를 했지만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양파 껍질 까듯이 수면 아래에 있던 각종 비리들이 더 터져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주 아파트 매매 전세 상승률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공급 대책에 약발 먹혀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LH 사태와 최근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LH 땅 투기 의혹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뭐 저는 터질 것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를 보면 현장에도 이미 소문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작년부터 이제 LH 직원들이 땅 사러 다닌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이미 돌았고 터질 게 터졌는데 이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참여연대에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14명이 연루됐다, 13명이 연루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수법도 지금은 이제 의혹이잖아요. 이제 조사를 네. 해봐야 결과가 나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예를 들자면 22억 5천짜리 필지 땅을 사는데 맹지라고 해요. 맹지란 게 이제 길이 없는 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길이 없는 땅은 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뭐 이용할 수도 상식적으로는 없고 그렇죠. 투자 가치도 없는데 맹지를 22억 5천에 사는데 대출을 한 70% 정도, 15억 7천만 원 정도로 받았어요. 그래서 15억 7천만 원이면 이자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저금리라고 하더라도 몇백만 원인데 토지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가 기간이거든요.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개발될지 구체적인 일정을 알지 않고서는 이런 맹지에 대출 70%를 받아서 투자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투자했다. 그래서 그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수사에 들어갔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나올지가 이제 가장 관건이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직원 몇 명 정도 이렇게 뭐 잘라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현재는 의혹입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게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 대목들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이게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산 땅을 보니까 거기 이제 묘목들이 심어져 있는데 네. 이 묘목을 심으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런 대목들이 뭔가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정황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알고 투자하는 게 이제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면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지작물이라고 하는데 나무를 많이 심으면 이제 나무도 잘 심었어요. 촘촘하게 이제 몇천 그루를 심은 것 같은데 심은 시기가 또 1월입니다. 이게 보통 나무를 1월에 심지는 않거든요. 가을에 심든지 봄에 심지 1월에 심으면 나무가 잘 자라지가 않는데 1월에 왜 심었느냐? 변창흠 장관이 취임하면서 설 전에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되기 전에 허급지급 아마 1월에 심지 않았을까 싶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1월에 나무 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현상인데 뭐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뭐 지분 쪼개기도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개발 지역에 이제 지분 쪼개기에서 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가 이제 아파트 받는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로 예쁘게 이렇게 지분 쪼개기도 잘해서 이게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게 뭐 지금은 의혹이지만 이게 아무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거는 이해해주기는 수준은 제가 볼 때 좀 넘지 않나. 이게 1월 달에 나무 심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지분 쪼개기도 말이 안 되고 LH 직원이 뭐 이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땅 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몇 개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필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LH 직원 혹은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어떤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이런 투자에 나섰다는 의혹이 분명히 짙게 일고 있기 때문에 뭐 섣부르겠지만 미리 원인을 좀 짚어보자면 또 앞서 시장에서 현장에선 이미 그런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뭐 일파만파로 퍼졌다라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걸까요? 저는 태생적으로 좀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고양이 앞에는 이제 생선을 맡기면 안 되고 사람한테는 원래 돈을 맡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맡긴다면 철저한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에도 그렇잖아요. 차용증을 쓰고 뭐 공증을 받고 근저당을 잡고 하듯이 큰 이권이 걸리는 이런 사업에 투입된 사람들은 굉장한 도덕성을 요구하고요. 이제 기준도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눈에 보이는데 저 같아도 물론 회의 같은 데 참석을 하면 자료를 폐기하고 비밀 유지 서약을 하고 최악의 경우에 걸리면 뭐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뭐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잘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걸리더라도 뭐 벌금 좀 내면 되고 내가 수십억을 벌 수 있는데 몇천만 원 벌금이 무섭지가 않고 뭐 걸려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것이거든요. 형사가 되더라도.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제가 볼 때는 큰 돈이 발생하는데 뭐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예전 몇십 년 전부터 뭐 관행적으로 계속 예전에는 굉장히 비일비재했었고요.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걸린 거지 이게 안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매입 임대 과정에서 뭐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아파트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뭐 거기 개입을 해서 뭐 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개입하는 그런 의혹들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 투자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있어 왔던 문제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고 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이 있고요. 그걸 엄격하게 제한을 하려면 미국의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 제 아는 분 자녀가 네. 이제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엄격하게서 미국의 직장을 월스트리트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아파트 사기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한 많은 서류를 내야 되고 뭐 검증을 받아야 돼서 애당초 나는 안 하고 말어. 아유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칠 바에는 안 하고 말아 정도 하는데 LH 국토부 정도는 저는 그런 엄격한 기준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이 비밀주의거든요. 네. 우리만 알고 있어. 우리만 알고 우리끼리 협의해서 지도에 줄을 긋고 비밀을 지킨 다음에 딱 깜짝 발표를 하고 국민들한테는 그냥 바로 토지 소유주들한테 수용을 해버리는 이게 신도시 개발 방식이거든요. 네. 굉장히 빨리빨리 개발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눈 뜨고 뭐 당하는 갑자기 수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비밀주의 신도시 개발 방식이 계속 유지되는 한 이런 비리는 어지간히 이게 뭐 강한 규제를 하지 않고서는 계속 뭐 이어진다라고 보고요. 이 기회에 차라리 완전히 전면 개혁을 해서 차라리 공개주의, 비밀주의를 하지 말고 그냥 공개주의를 하는 건 어떨까? 외국에는 공개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냥 그래요. 오히려 역으로 첫곡을 비밀에 붙이니까 음성적인 어떤 이런 일들이 자기들끼리만 다 벌어지는 해먹는 거거든요. 안 하면 괜찮은데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단계부터 오픈을 해버리면 그러면 투기 의혹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 이사 대책에서 좋은 예를 들어줬잖아요. 대책 발표 이후부터 무조건 현금 청산을 해버리겠다. 그러면 첫 공개부터 2년 전으로 소급해서 2년 전에 샀던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는 그냥 공시 가격으로 수용해버리겠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더 투기를 할까요? 저라도 투기 안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이제 그 제시되고 있는 대안 중에 하나를 또 말씀해 주신 거니까요. 또 더 공분을 산 게 LH 직원들이 올린 글 때문이었어요. 네네. LH 직원은 부동산 투자 못하냐?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네. 법에 뭐 저촉이 되는 건 아니니까 위법은 아니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불거진 상황에서 했어야 될 말이냐라는 데에는 어떤 시기적인 면이나 적절성 문제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도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 글을 보고 저도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댓글 하나 달았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댓글 안 다는데 이게 물론 대한민국 국민은 다 투자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 내고 투자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첫 번째는 이제 그 개발 정보, 이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했다는 의혹이 있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는 게 정책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정책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미국 월스트리트가 왜 그런 강한 규제를 만들었을까요? 그런 금융, 그런 민감한 업종을 가진 분들은 더욱 도덕성을 강요받는 것이고 그게 흔들렸을 때 국가 경제 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도 그렇잖아요. 과전 이하, 뭐 과전 불난리,
뭐 오이밭에는 뭐 신발끈 매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런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오해 살 짓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오해 자체가 자칫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고방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바로 투기와 연결이 되는 거고 우리 일반 국민들 사고방식과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LH 직원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하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LH나 국토부가 아닌 다른 부서로 옮기든지 다른 일을 찾아야지 이걸 직접적인 주관 부서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강조했던 게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시장에 만연해 있는 투기 심리. 네. 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부 국민들이 뭐 이런 식의 투기를 하기 때문에 집값 안정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네. 공무원이 그 대상이 됐으니 네. 할 말이 없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도 뭐 공무원 그냥 공무원이 아니죠. 이게 네. 공급 정책을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그걸 다루는 공무원이 그러니까 대상이 됐으니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3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상승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이 계속된 공급 대책에 관망세가 늘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흥미로운 건 광명시흥의 아파트 값은 평균 이상으로 또 올랐어요. 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안정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여러 군데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뭐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도 굉장히 안정세를 찾고 있거든요. 물론 지역마다 약간 편차가 있어요. 뭐 동두천이라든지 그동안 안 올랐던 지역들은 일부 상승을 하고 신도시 개발 호재가 있었던 좀 아이러니하죠.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지역의 집값은 또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아무튼 광명시흥 정도의 집값은 올랐고요. 나머지 지역들 뭐 서울이라든지 수원, 평택 이런 지역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약세 정도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최근의 현상을 보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전세가 빨리 안 빠져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시장 자체는 안정세로 접어들었는데 하필 이 시점에 이게 LH 투기 의혹이 터져서 네. 저는 이게 정부가 참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안정이 좀 되려고 하는데 또 이런 게 터짐으로써 정책의 신뢰가 또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자승자박의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3월이 되면 우리가 이제 봄 이사철이 시작된다라고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뭐 상승폭이 다소 꺾였다고는 하지만 봄 이사철이 된다면 뭔가 또 꿈틀거릴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아직은 좀 이게 지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물론 뭐 좀 지켜봐야 됩니다. 봄 이사철이 있는데 예전보다는 이제 이사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약화됐고요. 뭐 네. 예전에는 이제 계절적인 수요가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군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치동이라든지 애들 전학을 위해서 이사 가는 수요들은 이미 겨울에 다 끝났고요. 이제 봄 이사철이 남아 있지만 뭐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서 저는 지금 분위기가 뭐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없다면 적어도 봄 시장은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양도세 회피 매물, 6월 전에 나오는 매물들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뭐 어떤 자극을 주는 요인들, 물론 LH가 좀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요인들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좀 이런 약보합세, 안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기승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군요. 일단은 전수조사가 진행되니까 분명히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